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의 공지사항 내용, 리라 프라티닉 관련해서 NDA 신청 안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금요일 대비해서 종가 대비해서 강보합세인 정규장에서 38,8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룹 공식 블로그의 공지사항으로 이제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단간항 관련해서 리라 프라티닉 관련해서 NDA 신청 관련, 원래 이제 프리 NDA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60일, 그러니까 즉 2달 이내에 개최가 돼야 되니까 뭐 9월 말 정도에 이 미팅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떤지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담간한 2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라 프라티닙의 프리 NDA 미팅과 관련해서 FDA로부터 NDA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바 이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자, 그래서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가 9월 30일, 9월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30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 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날 뭐 아니면 그날 저녁부터 해서 FDA와 프리 NDA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는 이제 NDA 미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NDA 신청을 하기 전에 NDA를 어떤 과정으로 할지에 대해서 뭐 프리 NDA 미팅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팅 전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미팅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터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미팅 관련되는 어떤 걸 다룰지 안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임상 데이터 요약, 분석 자료 등을 FDA 제출하고 FDA가 이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프리-NDA 미팅 전에 회사에 공식 코멘트를 해신한다. 이건 통상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NDA 가능 여부와 그 다음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판단하게 되죠. FDA 코멘트의 회사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만약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정식 이제 프리&D 미팅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그러니까 의사를 이제 소통하는 거죠. 엘레바 역시 절차에 따라서 미팅 패키지를 지난달에 FDA에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5일에 FDA가 엘레바의 공식적인 코멘트를 통보해 왔다. 그래서 이번 미팅 패키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에서는 비임상 임상 데이터 패키지가 NDA 신청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입장을 밝혔다고. 원문을 보게 되면 proposed non-clinical package, 그러니까 이제 제시된 비임상 패키지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요 단어가 중요하지요. sufficient,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어플리케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하기에 충분하게 보인다. 그래서 FDA agreed, 동의한다는 거죠. 데디아를 proposed data, 제시된 데이터 패키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NDA를 신청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보이는데 FDA가 동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FDA로부터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과 승인 과정에 있을 때 FDA 이런 그 용어들 있잖아요. 뭔가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승인이 된다 이런 거하고 연결하면 안 되고 그냥 ND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적 사유가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을 보충한다든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간결하게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별도의 공식 미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미팅 취소를 요청했다. 만나도 되는데 레터가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만나건 안 만나건 이런 부분들은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만
만나는 것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NDA를 가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패키지 관련되는 부분에 특별하게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한다든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NDA를 제출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했다. 그래서 NDA에 대해서 FDA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만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본래는 뭐 연말이나 내년 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FDA가 긍정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준비해 가지고 뭐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한스경제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예, 블로그 내용에서. 그래서 본래는 이제 9월 30일에 프리엔디 미팅을 엘레바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미팅을 굳이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취소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엔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NDA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나는 거거든요. 사전에 만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레터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시기를 결정해서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문도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 이미 이제 리라프라티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에 라이센스 인을 이제 엘레바가 해서 본래 2023년도부터 FDA로부터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를 받으면 이제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넣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심사를 받을지 여부는 혁신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우선 심사를 받는 건 아니고, 만약에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면 6개월이니까 만약에 뭐 연초에 넣는다 그러면 뭐 상반기 내에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거고요. 임상 이상에서도 뭐 ORR이라든지 DOR 관련되는 효능이 뭐 확인이 되었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약물 대비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간암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생산 과정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미 캐나다 이제 뭐 피라말 헬스케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리보세라니까 감내리주맙이 만약에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벌써 아마 통과됐겠죠. 근데 이제 항서제약에서 2019년 이후, 2014년 이후에 뭐 감내리주맙은 2019년도, 리보세렉 같은 경우 2014년 이후에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조금 적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생산 과정에 이렇게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CMO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EIL에서 그냥 등급을 받고 리서브미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하기 전에 EIR 등급을 받아서 신청해서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이거 안 받고 그냥 뭐 리서브미션 넣어가지고 뭐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그 경로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할지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상 한 연말 정도 되면 데이터 확보가 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에서도 이 제약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70위안 밑단에서 이제 상해 증시에서는 마무리가 됐고, 홍콩 증시에서는 한 3% 가까이 좀 빠지면서 최근에는 좀 혼조세 흐름의 캔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거래량인데요. 오늘도 거래량은 여전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이제 두 자리 숫자 언더로 일단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550만 주대,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많은 부분들은 밑단에서는 수급을 압박하는 요인이고요. 주가가 밑단에 있을 때는 주가가 뭔가 이제 모멘텀을 잡고
HLB만의 이제 본연의 어떤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커버링 매수가 들어가면서 수급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양단의 어떤 입장을 가진다는 것들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이 상한보다 한 4만주, 5만주 정도 많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자, 차트 구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강한 종목들의 특징은 외국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든지 확실하게 이제 상업화의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 임상의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종목 쪽에만 수급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에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외자 유치가 뭐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허가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리서브미션이라든지 뭐 리라프라틱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NDA 신청을 한다 이걸로 주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로 들어갔을 때만 움직인다는 것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어떤 최근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는 39,550원대 그 양봉을 지키지 못하고 옷장에는 양봉 언더로 일단 내려와서 강보합권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수급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 매수든 일단 매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원체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신규의 어떤 명확한 어떤 신규 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한적인 흐름에서 물량이 오고 가는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창구로 이제 보시게 되면 JP 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 이런 공매도 쪽에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도 NH라든지 뭐 키우면 다 이제 단타죠. 그러니까 공매도 아니면 단기 쪽 수급 정도만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여전히 이제 뭐 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HLB만의 그 독특한 어떤 이제 시기를 좀 기다리는 모습이겠죠. 연말까지는 매수의 흐름들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승부는 이제 연말 이후 내년 상반기에 흐름들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